2026년 1월 물리적 인공지능, 그러니까 Physical AI라는 단어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영화 속 로봇들이 정말 현실로 막 걸어 나오는 시대인데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심장부에 있는 한 기업, SPG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 SPG를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로봇 구동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로 보고 있더라고요. 과연 로봇 시대의 숨은 보석일까요? 아니면 이미 기대감이 너무 높은 거품일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기업 하나를 보는 거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로봇 산업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렌즈가 될 겁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흥미로운 게 그냥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인 위협 요인까지 균형 있게 다루고 있어서 청취자께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숫자로 새겨지는지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숫자부터 한번 보죠. 보고서 재무 파트를 딱 펼쳤는데 정말 이상한 숫자가 눈에 들어와요. 2025년 3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액은 전년보다 11.2%나 줄었는데 거꾸로 영업이익은 무려 31.4%나 급증했습니다. 아니, 가게 매출은 줄었는데 사장님 주머니에 남는 돈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보통은 이거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고서는 이걸 오히려 체질 개선의 결정적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현재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는 그 비밀이 매출 원가에 숨어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매출원가요? 네. 매출이 11.2% 줄어드는 동안에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즉 매출 원가는 14.4%나 감소했어요.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원가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물건 10개 팔아서 1,000원 남기다가 이제는 5,000원짜리 물건 5개 팔아서 2,000원을 남기는 구조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양보다 질에 집중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소위 말하는 제품 믹스 개선에 성공한 겁니다. 보고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 배경에 중국 시장의 변화가 있어요. 과거 SPG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가 중국에 파는 저가형 범용 모터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쪽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1,168억에서 847억으로요. 과거 같았으면 회사 전체가 휘청했을 상황이죠. 그런데 휘청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는 거고요. 그렇죠. 수익성 낮은 중국 매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 같은 아주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이었던 겁니다. 특정 지역, 특정 제품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강해졌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질적 전환의 핵심, SPG의 미래라고 불리는 그 제품, 정밀 감속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이걸 국산화했다고요? 제가 알기로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수십 년간 독점해 왔다고 들었는데 그 철옹성을 뚫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반도체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거랑 비슷한 수준의 사건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고요. 보통 로봇의 관절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로봇의 관절이 부족하다고요? 네, 그냥 관절이 아니라 초인적인 힘을 내는 마법의 관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제 팔꿈치는 그냥 굽혔다 펴는 게 전부지만 이 감속기가 달린 로봇팔은 100kg짜리 자동차 문짝을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려요. 그러고는 1mm의 오차도 없이 조립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거든요. 모터가 만든 속도를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인데 로봇 전체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원가의 3분의 1 이상이라니. 와, 정말 로봇의 심장이라 다를없네요. 근데 이걸 다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나 나부테스코 같은 일본 기업들이 원천 기술 특허로 거대한 장벽을 쳐놓고 있었죠. 그런데 SPG가 수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이걸 국산화하고 심지어 양산 체제까지 갖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개발했다. 이걸 넘어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기술 독립을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력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랑 실제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게 짚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아주 유명해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그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바로 이 SPG의 감속기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사실상 기술 보증 수표를 받은 셈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우리 제품을 쓴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명은 없으니까요. 삼성이 쓴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삼성 쪽에서 갑자기 공급사를 바꾸거나 단가이나 압력을 세게 넣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대기업 협력사의 고질적인 리스크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미중 기술 경쟁 때문에요. 그래서 서구권 로봇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비중국계 부품 공급사를 정말 애타게 찾고 있는데 SPG가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특정 기업 의존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셈이죠.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단순 부품이 아니라 모터, 감속기, 제어기까지 하나로 묶은 액추에이터 모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액추에이터요. 부품을 묶어서 파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이라고까지 표현되는 건가요? 그냥 세트 메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하, 세트 메뉴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런데 이건 그냥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묶어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치면요. 타이어, 엔진 부품, 핸들을 따로따로 팔던 회사가 아예 완성된 파워트레인을 통째로 설계해서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로봇 제조사는 이제 복잡하게 부품을 조합할 필요 없이 SPG가 만든 최적화된 구동 모듈을 그냥 가져다가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판매 단가가 높아지는 걸 넘어서 로봇 설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2026년이 바로 이 액추에이터 양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 같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으로 돈 벌고 그 돈으로 미래 핵심 기술에 투자해서 일본 독점 깨고 이제는 시장 판도를 바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 그런데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찬물을 확 끼얹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복병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다는 경고죠. 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죠. 구리는 모터의 핵심 재료인 코일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초에 톤당 8,700달러 수준이던 구리 가격이요. 2020년 1월 현재 톤당 1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3,000달러요? 그 정도면 거의 50% 가까이 폭등한 거네요. 그럼 이익이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겠군요. 앞서 말한 체질 개선 효과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보통 1, 2분기,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원가에 반영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SPG가 이 원가 부담을 고객사에게 가격 인상 형태로 전가할 수 있는가?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만약 가격을 못 올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그럼 애써 끌어올렸던 영업이익률이 다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매출 총이익률 추이를 그 어느 때보다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20배를 넘는다고요? 120배요. 지금 이 회사가 버는 돈으로 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120년이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라지만 이건 거의 믿음이나 신앙의 영역 아닌가요? 신앙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PER 120배는 과거 테슬라 전성기 시절에나 보던 숫자입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비이성적 과일에 가까울 정도로 뜨겁다는 뜻이죠. 물론 그 기대를 충족시키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실적이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신호죠. PER도 부담인데 보고서에서 오버행이라는 단어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잖아요. 시장에 갑자기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리스크는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오버행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뜻하는데요.
SPG가 과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전환사채, CB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죠. 그렇죠. 채권자들이 주가가 오르면 이걸 약속된 싼 가격의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아 차익을 챙기려고 할 테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2만 원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5만 원이라면 채권자들은 당연히 주식으로 바꿔서 팔려고 하겠죠. 이렇게 시장에 갑자기 풀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미상환 전환사채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시한폭탄의 뇌관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 폭등, 살인적인 PER, 잠재적 매도 물량인 오버행까지 확실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SPG가 가진 차별점은 뭘까요? 보고서는 경쟁사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BB 테크를 비교하고 있던데요. 이 비교 분석을 통해 SPG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드러납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후광을 입은 스타 기업이지만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SBB 테크는 SPG처럼 감속기를 만드는 직접적인 경쟁사지만 아쉽게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PG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바로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SPG에게는 기존의 안정적인 가전, 산업용 모터 사업이라는 흔들림 없는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로봇 부품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즉 스타 사업에 투자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죠. 제가 예전에 주식 처음 할 때 막 뜨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 깨달았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보다 그 회사의 연구 장비나 시약을 파는 회사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걸요. SPG는 외부 투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두죠. 장점과 단점이 정말 팽팽한데 보고서는 청취자께서 이 기업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보고서의 최종 의견은 숲은 아름답지만 당장 들어가기엔 안개가 짙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숲의 방향성은 명확하고 SPG가 그 중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즉 비싼 주가라는 짙은 안개와 구리 가격 급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성급하게 따라붙는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가격 부담이라는 안개가 좀 거치거나 혹은 로봇 감속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히는 것이 숫자로 확인되는 그런 명확한 이정표가 보일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확실한 신호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현명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SPG라는 기업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한 기업의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살인적인 주가와 원자재 가격, 오버행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혼자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이 보고서는 SPG를 로봇 산업의 픽앤쇼볼, 즉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에 비유합니다. 1800년대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지만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들은 꾸준히 돈을 벌었죠. SPG가 바로 그런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액추에이터 모듈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SPG는 과연 계속해서 단순한 곡괭이 장수로만 머무를까요? 아니면 로봇의 움직임 전체를 관장하는 핵심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금광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를 파는 회사로 진화하게 될까요? 그 지점이 바로 이 기업의 가치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